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딸아, 아빠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내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초대장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내 나이 65,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이 아비의 마지막 자존심을 꾹꾹 눌러 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손님들이 와 계셔서.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축하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내 귀를 때립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고른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입니다.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딸이 예전에 말했었지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25년 전 공장에서 다친 왼쪽 다리가 오늘따라 더 아픕니다. 그때의 산재 사고로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었지요. 주차장 한켠에 앉아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갑니다. 문득 딸이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가요. 야근과 퇴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10년 전 이 아파트를 살 때 보태준 4억 원은 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과 사위는 얼마나 고마워했었나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께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립이라.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인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사온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꽃이 피 저녁 노을을 받아 그림자를 만듭니다. 문득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딸 부부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4억 원.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산재보상금,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적금을 털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사위는 장인어른,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지요. 계약서 옆에는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서 있고 딸은 환한 미소로 제 어깨를 끌어안고 있네요. 그때 딸의 눈빛에서 잃었던 감사함과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님, 우리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 달 전 사위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독립을 이야기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엮이기 싫다는 거였겠지요. 제 낡은 옷차림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초라해 보였던 걸까요?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까마귀를 보며 문득 옛말이 떠오르네요. 자식을 위해 부모는 산이 되고 바다가 된다. 그런데 그 산과 바다는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봅니다. 지난주부터 마음먹고 있던 일입니다. 4억 원에 대한 권리를 찾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올려놓으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법원은커녕 관공서도 거의 가본 적 없는 제가 하필 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곳에 오다니.
아드님이 변호사시군요.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딸입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부녀 사이의 법적 분쟁이라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4억 원을 지원하실 당시 서면으로 된 증여,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정황상 증여가 아닌 지원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가족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창밖으로 비둘기 한 쌍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았었는지. 소송이라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딸분과 대화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건.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법적 대응, 그래야만 할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장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 후 가압류 신청서가 딸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하고 애교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더구나. 그래도 법적 대응이라니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제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빠도 사람이야.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단다. 내가 변호사니까 더 잘 알고 있지 않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사위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가면 모두가 힘들어질 텐데. 사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위랑 내 딸이 날 집 앞에서 내쫓은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이제 와서 왜 대화를 하자는 거지?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당당하게 말 한 번 못 해본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뿌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고향 하늘에 반짝이던 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별들처럼 제 인생도 언젠가는 반짝일 수 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오던 버킷리스트입니다. 첫 장을 넘기자 희미해진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서점 열기. 젊은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 꿈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문득 고향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우리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마당이 있는 한옥입니다. 봉주 씨, 언제든 고향으로 내려오세요. 마을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봉주 씨 같은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난번 제사 때 만난 이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연다.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꿈만 꾸고 싶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4억 원의 권리를 찾으면, 그리고 이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면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종잣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까 전화에서 들었던 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네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아침 일찍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제 지난날처럼 느껴집니다. 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봉주 씨가 오셨네.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좁은 시멘트 길은 제가 어릴 적 뛰어다니던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이장님, 우리 집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가끔 내가 풀이나 깎아주고 있어. 언제라도 봉주 씨가 내려올까 싶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한옥을 보러 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우리 집이지만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짖은 날 같지만 마당은 여전히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제가 어릴 때 심었던 매화나무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봄바람에 꽃잎을 살랑거리며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작은 서점을 열면 어떨까요? 이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점이요? 아이고, 그거 참 좋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런 시골 마을로 많이들 내려오는데 서점이 있으면 마을 분위기도 더 좋아질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마루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득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딸 부부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던 그들도 결국 제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 나서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향으로 가실 건가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더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빠도 아빠의 삶을 살아보려고 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결국 4억 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딸 부부는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서점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으로 서점 인테리어를 찾아보고 어떤 책들을 진열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를 만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저씨, 이 책은 얼마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책 읽어도 돼요? 상상 속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마을 어르신들. 그 모습들이 하나둘 그려졌습니다. 봉주 씨, 서점 이름은 정하셨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오신 이장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매화마루 책방으로 하려고요. 우리 마당의 매화나무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요.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한옥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고치고 마루는 새로 칠하고 장판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틈틈이 들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젊은 목수 장인은 제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봉주 씨, 책장은 어디에 두실 거예요? 마루와 안방 사이 긴 벽을 따라 책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루에는 좌식 테이블을 놓아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목수 장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그럼 마루 한쪽에 낮은 원목 선반을 설치해서 어린이 책을 진열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직접 책을 고르기 좋을 것 같은데, 하나둘 공간이 채워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 늘 누군가의 아버지로, 장인으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매화마루 책방 주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는 평상을 놓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매화꽃 잎 사이로 스며들 때면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딸아이도 언젠가는 이곳에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서점은 잘 준비되고 계신가요? 어제는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관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관계도 이 매화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매화마루 책방 오픈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책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네요. 봉주 씨, 축하드려요.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분들이 일찍부터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는 화분을 들고 오셨고 또 누군가는 직접 만드신 약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책방이 생기다니 참 좋네요. 저는 손주들 데리고 자주 올 것 같아요. 마을 분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웃의 정을 이곳에서 느낍니다. 오전에는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책방 가득 퍼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은 꿈을 꾸어야 하는구나. 점심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딸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지요. 어떻게 왔니? 서점 오픈하신다고 해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서로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딸이 먼저 다가와 안겼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매화나무 그늘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점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매화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진열하는 일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매일 아침 등굣길에 들르는 초등학생 민우가 그림책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뚝거리는 제 다리를 보고 걱정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곁에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봉주 씨, 여기서 차 한잔 하고 가도 될까요? 오후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예전에는 제 절름거리는 걸음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손주랑 다음 주에 한 번 찾아뵐게요. 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서로 어색하진 않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서점에 가면 매화나무도 있고 책도 많대. 나도 가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손주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손주를 위해 어린이 책 코너를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작은 의자와 쿠션도 준비했지요. 매화마루 책방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동네 독서 모임 회원들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아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을 함께 읽었지요. 봉주 씨가 들려주시는 책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나네요. 독서 모임 회원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토록 행복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이 책 살래요. 마을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책을 사러 올 때면 괜히 덤으로 책갈피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는 기분입니다.
아버지, 서점에서 파는 차가 참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딸의 말처럼 요즘은 차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매화차, 국화차, 생강차. 계절마다 다른 차를 준비합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이 달의 책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하는 짧은 글도 써보았지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봉주 씨가 추천하는 책은 뭔가 다르네요. 마음에 와닿아요. 손님의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십니다. 이제는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작은 행복들이 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은 손주가 처음으로 서점을 찾아온 날입니다.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점이 정말 이쁘네요. 여기 매화나무도 있고. 손주는 책장을 하나하나 구경하더니 이내 마루에 앉아 그림책을 펼쳐들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래, 이제는 정말 잘 지낸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손주가 책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책을 좋아했었지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함께 책 읽을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주와 함께라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내 인생에 매달렸던 것 같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 눈물을 훔치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화나무의 푸른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오늘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봉주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앞에서. 하지만 문득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점심시간이면 신문을 읽어주던 제가 있었지요. 젊은 동료들이 둘러앉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매주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절뚝거리는 제 다리를 걱정하며 의자를 가져다 주는 아이들의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어제는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가 또 찾아뵈어도 될까요? 손주가 할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책이 듣고 싶대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저희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딸에게 안도감을 주었나 봅니다. 서점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매화나무도 한 살을 더 먹었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서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위가 처음으로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도 함께 왔지요. 손주는 제가 새로 만든 어린이 책 코너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죄송했어요.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실 때 솔직히 저는 서운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삶이 필요하셨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을 찾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행복해 보일 줄은 몰랐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매화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왜 이곳을 선택하셨는지. 이런 게 진정한 부자유친이 아닐까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아픈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로운 순간도 없었겠지요.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나 봅니다. 매화마루 책방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실을 열기로 했지요. 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봉주 씨, 나 같은 늙은이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 장터 할머니의 수줍은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이제는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어르신들 글 가르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딸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호사인 딸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는 부녀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할아버지, 저도 방학 때 와서 도울래요. 손주의 말에 서저만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봄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현관 앞에서 거절당했던 그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오히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문해교실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루를 청소하고 책상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수업 시작 1시간 전부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주 선생님, 떨려서 잠도 못 잤어요. 80이 넘으신 김 할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새 연필과 공책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떨립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첫 수업은 딸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지요. 한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 손주한테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배워요. 수업이 끝난 후 차를 마시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순서도 정해진 때도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수업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삶의 모습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겠지요. 65의 나이에 시작한 제 새로운 삶도, 80의 나이에 글을 배우시는 할머니의 용기도 모두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방송 PD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책방과 문해교실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봉주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해교실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봉주 선생님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매화나무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촬영하는 동안 매화마루 책방을 찾은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문해교실 어르신들은 수줍어하면서도
한글을 배우는 기쁨을 진솔하게 나눠주셨고, 단골이 된 아이들은 책방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촬영이 끝나고 딸이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딸을 자랑스러워했다면, 이제는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군요.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문해교실 어르신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달 동안 배운 글씨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손주야, 할매가 이제야 너한테 편지를 쓴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는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어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루에 앉아 편지를 쓰는 동안 마당의 매화나무가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픈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선생님, 저는 손주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할매가 늦게 배워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예쁜 편지도 쓰고 책도 읽어줄 수 있어서 기쁘다. 김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겠지요. 매화마루 책방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네요. 65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아픈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황금빛 노후지혜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매화나무처럼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